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메인넷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KYC 기능에 배포된 새로운 이 라이브니스 검사에 관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아래 글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적용 가능한 파이오니어들이 그들의 임시 KYC 상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라이브니스 검사를 출시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점진적으로 배포되며 그들의 계정 보안을 개선하고 KYC 신청 분석의 데이터를 보충해서 전체 KYC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시 KYC 상태가 있는 경우 KYC 및 이전 과정에서 차단이 된 상태를 해제되도록 하기 위해 짧은 라이브니스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을 클릭하면 코어팀의 공식 유튜브 쇼츠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더빙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KYC 업데이트입니다. KYC 임시 승인자를 위한 추가 라이브니스 검사가 되겠습니다. 파이채굴 앱에서 파이오니어가 임시 KYC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KYC 라이브니스 검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해당 대상 파이오니어들은 조만간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의 편의를 위해 채굴 버튼을 누른 직후에 점진적으로 이 추가 검사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검사는 얼굴의 각도를 체킹하는 새로운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현재 새로운 KYC 신청 과정에도 똑같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계정 소유자의 아이디 추가 검증을 제공해서 계정 보안을 개선하고 파이오니어들이 임시 KYC 상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팝업 알림창을 받게 된다면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KYC 신청에 따라 추가 라이브니스 검사의 횟수와 각 검사 사이의 시간은 확정적이지 않으며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의 출시는 커뮤니티가 개방형 네트워크 KYC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쇼츠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이 라이브니스 KYC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영어 버전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한국 파이오니어 분들은 현재 한글 지원이 다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YC 지시 사항에 따라서 카메라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고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3초 그리고 촬영을 하고요. 왼쪽으로 돌려서 3초 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위아래로도 얼굴을 움직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KYC를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니스 KYC 제출을 한다라고 해서 임시 승인이 바로 정식 승인으로 바뀐다라든지 결과가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아니니 제출을 하고 나서도 좀 더 인내를 하시고 기다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에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정말 많은 일들, 이슈 업데이트들이 있었고 그 업데이트들을 토대로 현재 5월이나 다가오는 6월에 어떤 이슈들이 일어날지 한번 가벼운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3월과 4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해를 하면 좀 더 미래가 예측이 쉬울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캔리님이 정리를 잘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텔레그램에 지금 리스팅이 된 이런 업데이트 사항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주요 업데이트를 보면요. 일단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 텐데요. 일단 파이커머스 해커톤에서 38,000개의 제안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해커톤 우승자 발표가 있었고 Country of Pi 앱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넷.com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오니어 수 5,500만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파이 광고 네트워크가 출시가 되어서 이 광고를 보고 파이어 토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SDK 업데이트가 잠시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와 카타라라는 AI의 협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KYC 프로세스의 이 새로운 UI가 업데이트가 되었고 파이 상표 출원 승인 및 특허점 게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의 파이 앱과 커뮤니티의 파이 앱들이 파이넷.com 도메인의 하위 도메인으로 마이그레이션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페이스북과 전화번호 인증을 해야 되는 새로운 절차가 업데이트 되었고요. 그리고 파이앱 홈 화면에 일부 파이어사이드 컨텐츠를 시작으로 커뮤니티 컨텐츠를 통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PR 뉴스 와이어 같은 미디어에 파이 광고 네트워크를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개척자들에게 SMS와 메일링 리스트에 대한 팝업 안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KYC 임시 승인자들을 위한 라이브니스 검사가 테스팅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해커톤 우승자로 맵 오브 파이와 파이 누크 등의 앱들이 수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데스크에도 파이 광고 네트워크가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 채팅방 이미지 업로드가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것은 모더나 코어팀 개발자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앱의 일부 섹션에 약간의 UI 변경이 되었고요. 또 다시 한번 KYC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UI 개선이라든지 신분증 업로드 버튼 개선, 누락된 필드 및 관련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월에 업데이트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이 정도였고요. 사실 더 많은 내부적인 업데이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4월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 해커톤 수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랏 쇼핑마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게시물 공유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 시몬즈와 파이 유사 상표 출원 기각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어팀에서는 이안이라는 개발자의 리뷰를 바탕으로 파이 입문 개발자를 위해서 이 블로그 형식의 가이드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리고 KYC 1000만 돌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PR 뉴스와이어나 야후 파이낸스 등에도 이 1000만 달성 발표가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이 1000만 KYC 달성을 보도하면서 파이 토큰은 여전히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KYC 관련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신분증 추출, 이미지 캡처, 신분증 선택 옵션, 신분증 뒷면 검토, 그리고 무한 로딩이나 번역되는 부분 등등 또는 왼쪽, 오른쪽 촬영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척자에 한해서 KYC 다중영상 검사 기능이 배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KYC 재제출 기능 또한 현재 소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스코프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보안 및 여러 등급 점수가 공개가 되었고요. 또 파이어사이드 광고 보기 횟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8시간 동안 5번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노드 관련해서 노드 보너스 부정자를 선별할 계획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요. 또 비밀번호 변경 후 마금 및 KYC 고착 상태의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해결을 하였다라는 지금 업데이트가 여러 곳에서 좀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비공개 AMA가 진행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관련 질문을 수집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또 파이앱 인큐베이터가 시작이 되어서 현재 5개의 앱에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업데이트를 통해서 파이넷.com이 여러 유지 보수 기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파이노드는 4.10 버전에서 현재 4.11 버전까지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상표와 무단 도용 및 악의적 활동의 경고하는 코어팀의 공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KYC 완료 후 검증인 신청 시 발생하는 오류가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한 요 정도가 주요 업데이트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4월에 이 분위기를 좀 더 알 수 있는 이미지 샷이 하나 공유가 되었는데 개발자 채팅란으로 보이고 있고 4월 24일에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보자면 파이앱 인큐베이터는 언제 출시가 될까요? 개발자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개발자의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코어팀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파이앱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약 한 달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투데이쯤에 해서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대규모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빅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큰 발표가 파이투데이쯤에 6월 28일쯤에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큰 발표가 무엇인지 문맥상 해석을 해보자면 파이 앱이나 파이 생태계 앱에 관련해서 어떤 발표가 되는 건 아닌가, 어떤 큰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자료들을 통합을 해봤을 때 5월 중순 말 그리고 6월 초 중순으로 해서 기대하고 있는 업데이트는 일단 파이페스트 2.0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부분은 알아내었고요. 그리고 이쯤으로 해서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라든지 파이앱 관련해서 어떤 빅 어나운스먼트, 큰 발표가 또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캔리님이 이렇게 정리해주신 리스트만 한번 훑어보더라도 지난 3, 4월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파이코어 팀이 현재 바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